어제 일단은 이제 뭐 영장이 집행됐고 그리고 또 공수처랑 약간의 딜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호 차량을 타고 갔잖아요. 호송 차량 말고. 그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이제 뭐 그것까지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진짜 판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공수처 검사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해서 갔고 뭐 예상은 했지만 일단 쭉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뭐 예상은 된 거죠.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수사기관 자체가 지금 불법 수사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제까지 나온 얘기로는 네. 체포적 부심은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나왔었어요, 좀 얘기가. 아 그래요? 안 한다고 네, 그랬었어요? 안 한다 그랬었어요. 근데 했더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청구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익인데 48시간이니까 그게 시계 가는 게 체포 순간부터라며. 이게요. 이제 또 모든 국민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는 아, 건데 그러니까 원래 체포적 부심은 거의 신청하지 않습니다.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몰라요. 구속적 부심 많이 알지. 체포적 부심 형 말하는 것처럼 48시간인데 이 48시간 안에 체포적 부심이 끝나냐 뭐 이걸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체포적 부심을 신청해서 그럼 수사기관에서 기록을 보내야 되잖아요. 공처 기록 보냈죠. 보낸 순간부터 48시간 카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록을 보고 판단을 다 해서 돌려 보내는 순간부터 다시 카운트. 그러니까 48시간이 늘어나지. 그래서 안 하는구나. 그냥 안 하죠. 굳이 뭐하러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제스처네요. 했죠. 근데 그것도 중앙지방법원에. 이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되게 꼼꼼하게 넘긴다는데 서부지법으로. 요거는 또 요것도 복잡해요. 우리가 진짜 무슨 형소법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만약에 이걸 공수처가 한다면 엄청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구속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결과 나오는 요 과정상에서 구속영장을 통상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포가 적정한지 부당한지 불법인지 확인하고 괜찮대. 그럼 영장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공수처장이에요. 지금 가자. 그러면 제가 어디다 하겠어요? 지금 공수처는. 서부지법. 그치? 그러면은 체포적 부심이 스탑되고 이 기록이 전부 일로 넘어갑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서부지방법원에서 또 체포적 부심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가뜩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좀 뭐 공수처 지금 불법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그런 정도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일단 중앙지방법원의 결론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했거든요. 저도. 근데 이제 해야죠. 정치적인 메시지를 남겨야 되니까 이 체포는 부당하다, 불법이다고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네.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중앙지방법원에 했으니까 다르게 나온다고? 약간 상징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상징적으로 한 우린 거죠. 중앙지법의 판단을 받고 싶어. 네. 근데 중앙지방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버리면 약간 그동안 주장한 게 좀 이렇게 머쓱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이제 어찌 보면 고민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안 한다고 했던 어제 말을 믿었었어요. 근데 제가 청구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관저 출입 승인과 관련한 문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국방부 여기 55 경비단장이 공문. 네, 공문 그거 승인해줬다. 공처랑 이제 공조본에서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들어갈 때 예. 승인해줬다. 근데 우리 승인한 적 없고 우리가 단독으로 출입 승인 못해서 하도 막 빨리 해놓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경호처 뭐 최종 승인 필요한데 우리 권한 없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수사관이 계속 요청하니까 일단 날인만 해준 거다. 강요에 의해서 한 거다. 이게 지금 체포적 부심의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나 참. 그죠? 제가 사실 백성문의 시선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네네. 이 복잡한 문제를 정리해드리려고 한번 올리긴 했었거든요. 너무 어려워. 나도 공부했다니까. 근데 어쨌건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는 거부. 그렇죠. 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여론전. 일단 열흘 구속영장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열흘 해서 첫 열흘은 공수처가 예. 되면 구속영장 나오면
하고 뭐 나머지 열흘은 검찰이 한다고 하니까 그 첫 열흘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겠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 오늘 아마 결론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오래 하진 않을 것 같아. 뭐 구속적부심도 아니고. 그럼 여기서 이제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이 들면 그럼 어차피 이제 내일 오전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질 심사는 뭐 하루 이틀 정도 있다 한다고 뭐 다음 날 정도 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이게 키인데 형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공수처에서 이게 자꾸 논란이 되면 중앙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게 안 한다. 서울지법이 처음에 체포영장을 했으니까. 네. 그럼 그 공수처가 처음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의 논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네. 느껴지니까. 이게 예외거든요. 예외.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게 되게 그러니까, 묘해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일단은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또 재밌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있잖아요. 서부에 2명 있어. 한 명이 아니에요? 2명 있는데 한 명이 첫 번째 체포영장 발부했죠. 두 번째가 연장해 줬잖아요. 그래서 2명. 그래서 다르구나. 네. 그죠? 그럼 그럼 여기를 여기에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거의 나온다고 봐야지. 이 둘 중에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그 대통령 측에서 지금 이 방방 뜨는 이 상황에서 거기다가 지금 뭐 소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쪽에서도 막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공수처하고 서부지방법원을 완전히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 너무 어설퍼요 공수처가. 어차피 넘겨야 되니까. 그리고 자 그럼 체포영장은 시계가 체포 순간부터 48시간 가는 건데 적부심을 청구하는 순간 스톱이에요? 적부심을 청구해서 기록이 온 순간 오늘 2시 3분이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48시간이야? 거기서 요 적부심 끝날 끝나서 때까지. 그 기록을 돌려보내는 그때까지가 스톱이에요. 48. 중단 오케이. 네. 그러니까 요 때부터 생각하면 한 아직도 내일 한 오후까지 남겠죠. 27시간 정도 갔네. 네. 28시간 정도. 그러니까 20시간이 남았네.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려워. 오늘 제가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초장에 변호사 질문하니까 다 이게 뻥하더라고 이거는 멈추는지 안 멈추는지 몰라. 구속영장이 10일이잖아요. 네. 20일인데 연장할 때는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법원에 허가? 그거는 10일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네, 처음에 어차피, 10일을 쳐요? 네, 10일.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받으면 10일하고 검찰에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그냥. 그냥 자기네가. 네, 근데 10일 나오는구나. 지금 이게 또 골 때리는 게 하여튼 수사기관을 민주당이 거지같이 만들어서 그래요. 내가 뭘 알아야 되나? 그래서. 그럼 공수처가 열흘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를 못해. 그치. 기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웃긴 게 기소를 못하는 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윤 대통령 쪽에서도. 근데 기소를 못하는데 수사를 하고 이제 중앙지방 검찰청에 넘겨야 돼. 결국 서부지방 검찰청에 못 넘겨. 중앙지검에 넘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열흘 동안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 기소할까요? 중앙지방 법원에 하겠지. 근데 영장은 서부에서 다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물론 제가 말하면서 제가 이게 무슨 막 마치 다 불법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쨌건 법원에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영장은 나온 거긴 하지만 구태여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변호사분들은 거의 초에이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논란 잡히면 수사의 공정성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깨지는 공정성 깨지는 상황이 이번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속될 거란 말이지.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민주당이 뿌려놓은 씨앗이니까 민주당한테 갈 겁니다.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커요. 이게 무슨 뜻이냐? 법원에서 이거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기소권도 없는 데서 수사권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한 수사 내용을 배척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이건 절차가 중요한데 형사 재판은 절차잖아 일단. 그렇지. 한번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고 증거 맞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계속 이상하잖아요.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감내하고도 공수처 혼자 살겠다고 지금 무리에게 해서 일단 인신구속까지는 했는데 체포까지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더 하나 중요한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죄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에 의해서 바람몰이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딱 그거잖아. 근데 이 바보들이 특검법 통과가 우선이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서 더 무거운 거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려서 시간이 가고 있는데 레이스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20일 대충 20일 정도 지금 구속영장 기간 그 안에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기소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되면 네. 특검법은 의미가 없어져요. 개콘이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이 그 얘기도 해드리려고 그랬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검찰도 하고 특검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특검이 뒤치다꺼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요거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의 내란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마지막에 올린 기사 좀 올려주세요. 이게 연결을 지어야 되겠더라고 얘기를. 그렇죠. 예. 이거 연결 지어야 돼요. 이게 저도 그래서 지금 그 급히 기사를 보내드렸는데 이게 진짜 저는 이번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에 뭐 무슨 계속 특검법안 발의하고 거부권 오고 뭐 빨리 체포해라 뭐 지금 뭐 가서 뭐 총을 맞아도 체포해라 막 민주당이 막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지금 막 되게 쓸려와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특검은 시작도 안 했고 수사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공수처 검사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을 재임 중에 수사할 수 있느냐면 또 그것도 물음표거든. 이걸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럼 결국 특검이 발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특검이 늦게 발족을 하면요. 특검은 형님 말씀대로 그냥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생각해야 된다. 저희가 이름을 내란죄 특검법이 아니라 계엄 특검법이라고 해서 네. 수사 범위를 좀 축소한 걸 또 그렇기 때문에 검사 숫자도 줄이고 그러니까 특검의 규모를 좀 줄인 수사 기간도 줄이고 그런 특검법을 아마 발의를 할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민주당하고 아마 협상이 될 겁니다. 아 돼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걸 꼭 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입장이 이제 다급해졌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딱 되면 지난번에 198.5까지 갔잖아요. 네. 기권 하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서버리면 확 또 줄지. 그럼요. 한 명도 이탈자가 안 나오게 돼요. 그 민주당이 진짜 그 박박김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그 원내 지도부 네.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 그다음에 수석 박성준 네. 정책수석 부대표 저 김용민 네. 요 셋이서 무슨 말아먹죠. 생각으로 이런지 모르겠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오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박성준 부대표는 원래 보수거든요. 제가 다 알아요. 전 뭐 사건마저한테 네, 진행하셨잖아요. 다 알기 때문에 더 오바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 아. 살아남으려면 그런 그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민주당에. 막 오바하는 막 강모 여성 의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충성심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박찬대도 살짝 의심스러워. 거기도 약간 이상은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학원을 나와서 저기 선배들한테 얘기 들은 게 있거든. 하여튼 뭐 그렇고 아무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헛발질을 하는데 외환자를 붙였다 띄웠다 이제 다시 빼는 걸로 또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러한 협상 전략이 결국 반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우리한테. 아 그럼요. 재의결 분명히 최상무 권한대행은 당연히 재의결하라고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이거 5만 프로 하죠. 5만 프로입니다. 5만 프로. 이거 끝없는 루프가 계속 또 돌아가는 거예요. 190, 뭐 3.5,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 1심밖에 끝날 때까지도 안 될 것 같아. 전략 잘못 세운 거예요, 바보들이. 아 그리고 특히 외환죄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 것까지 전부 다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올해 아니 얼마나 웃기냐면 대선 한다면서요. 네. 대선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할 때 동맹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간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치. 뭐 외국에서 선거가 자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러시아가 미국 선거 개입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하면 외국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무역에 의존을 사는 나라인데. 그치. 1차 탄핵할 때 치명적인 실수를 넣었잖아요 김용민이. 그렇죠. 내란죄.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추구했다. 그 말 자체가 기이해. 미국이나 진짜, 예.
뭐 나토 회원국도 이런 데서 볼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냔 말이에요.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 거야? 집권이 그렇지. 저 정권이 바뀌면. 맞아. 근데 왜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다면 놀라서 2차 탄핵안에 그걸 뺐어요. 네. 이 결정적이에요. 이미 눈치챘지 미국에서 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은 안 부른 거예요 취임식 때. 그렇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늘 불렀는데 한입 안 가는 거고. 트럼프라는 사람이랑 상대할 한국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거를 물을 거 아니에요 대선 때. 우리 그렇지. 국민이 맞아.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재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재명 어떤 사람이에요? 그 국장급 외교부 국장급 되는 정도 되는 싱하이밍 거의 지금 뭐 떠났지만 웃으면서 중국 대사 앞에서 야 니네 중국 편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소리 듣고 가만히 있고 뭐 중국에 셰시하면 된다 대만에 셰시하면 된다 대만의 여부는 우리랑 상관이 없다 그렇지. 이런 얘기를 막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다 기억합니다. 미국이 모르겠어? 다 당연히 알죠. 다 알지. 근데 다 이번에 외환자라는 그 외환이란 말은 없지만 거기 안에 무슨 뭐 우리가 원점 타격 그 오물풍선 왔을 때 원점 타격 한다는 거에다가 대북 확성기 다시 가동하는 거 그렇지. 그다음에 뭐 무인기 뭐 보냈다는 네. 거 그다음에 해외 파병 뭐 이런 걸 문제 삼아서 해외 파병 우크라이나를 보내네 안 보내네. 외환의 의도가 있었는지 이거를 보겠다는 건데 그 무시무시한 거예요. 해외 진짜. 파병만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보낼 거를 검토한다는 뭐 기사가 네.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네. 그걸 보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보내면 안 된다는 보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계엄 상황을 촉발시키기 위한 거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지금 우리 입장에서 한번 봐요. 북에서 참전 10,000명을 참전시켜 가지고 현대전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러시아 바그너 그룹은 애 수준으로 북한 애들이 북한군이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적응해 가지고 그렇지. 막 4인 1조로 드론을 막 쏜다는 거 아니야. 이쪽 네, 막 하나 유도하면서 유인하고 뭐 촉하고. 쏘고. 네. 걔네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외 파병이 아니라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무관을 보낸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다음 북한군 포로 어떻게 할 건데? 그렇지.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그렇지.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하자. 다른 거 다 빼고 대북 확성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대북 확성기 안 한 줄 아세요? 했다니까. 자, 문하고 맞아. 이재명은 전혀 다르니까 남의 집이니까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찢어지면 되겠네. 그래서 뭐 요즘 어. 맨날 이게 찢어지면 된다, 뭐 찢고 어쩌고 뭐 이런데. 스페어 후보 나오면 되겠네. 제가 얘기하는 스페어 후보 분명히 가능합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진짜.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아주 어떤 분들은 기이하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여론조사 분위기가 가는 것도 다 이런 게 다 내포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여론조사 뭐 오늘 나왔지만은 뭐 당 지지율이 뒤집혔잖아요. 뭐 네. 뒤집혔다고 골든크로스라고 말하는 데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 왔어. 네, 그렇지. 그 골든크로스라는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문재인 그때 처음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골든크로스 됐다고 외치는 쪽에 한 번도 이긴 적이 네. 없다고. 지난번에 이재명 때도 그랬어요. 윤 네. 대통령이 이길 때도 물론 그렇지 조금 뭐. 차이 났지만 아닌 겁니다. 우리 골든크로스만 하지 말아요. 저쪽에서 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당지주의 뭐 우리가 이기는 게 처음 나왔다고 해서 흥분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죠. 예,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는 다른 이재명 관련한 것만 우린 보면 된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뭐 저희가 그때 저희 전부 다 같은 목소리로 잘못됐고 위헌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 왔었는데 그 이후에 형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여러 가지 소위 똥볼에 결국 된 게 한 개도 없더라고. 없어요. 그 뒤로 된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범야권 해가지고 192 아니면 189 개헌신당 빼면 그걸 가지고 200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190 몇이 몇 번째입니까? 근데 그 사실 몇 명만 이렇게 하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라고. 근데 지금 특검도 그렇고 사실 내란 특검은 일반 내란 특검은 이미 통과가 돼서 세팅이 됐었어야 돼요. 끝났어야 돼.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택도 없지 않으면 동의 안 하면 죽어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었어요 저희가. 그렇지. 우리가 내용 모를 때 야 이거는 무조건 통과되겠네라는 얘기까지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일을 진짜 못한다. 이유는 박박김이다. 박박김은 왜 그러냐? 배경 설명 박박김. 드렸고 이재명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충성도 위주로 사람을 뽑은 겁니다. 박찬대는 원내대표를 할 만한 짬이 안 돼요. 민주당 내에서 한번 보세요. 말은 삼선인데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 세고 섰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런 사람들 외직으로 있거나 당직이 없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지금 한남동에서 관저 앞에서 집회하셨던 분들도 많고 거기 뭐 찾아갔던 의원들도 뭐 많고 물론 당 지도부에서 선은 걷지만 그래도 약간 대통령을 지키는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 논란 두 번째로 하더라도 근데 결국 이제 대통령이 체포됐어요. 네. 그리고 탄핵 시계는 돌아갑니다. 지금 오늘도 기일이 있었고 그럼 결국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선을 그는 첫 시작이 특검법 발의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권성동 의원이 볼 오늘 수 울어서 있죠. 또 아무 울면서 의미도 이제 어쩌다 얘기를 했죠. 했는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는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뭐 오랜 친구라고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얘기한 거가 아마 그러기 위한 하나의 서사를 하나는 국민들께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무자르듯이 해요.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저한테 막 대리해서 얘기하는 그렇지. 일부 패널들 분들이 있죠. 국민의힘 뭐 하는 거야? 선 잘라야지. 남의 말은 쉬워요. 그 저 가끔 제 태연이 그 할 때 보면 제 앞에 있는 분들 그거 보면 참 쉬워요. 듣고 있으면 본방 불가에서 특히 그러더라고. 본방 불가에서. 그 제가 가끔 이제 그러는 게 뭐 방송을 재밌게 하려고 하죠, 네, 사실은.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표정이 있어요, 형제가 이렇게 3대 보면. 1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다음에 진행자까지 그럼 4대 1이 돼요. 어느 순간에. 그렇지. 그런 방송들이 가끔 네. 있는데 뭐 악의적으로 그런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요. 그럼 제가 여기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 바보처럼 웃고 있어야 되나? 사람 좋다는 얘기 들으려고 그냥 넘어가야 되나? 일부러 발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너는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짜증 내냐가 그 약간 의도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원래도 뭐 좀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다. 그거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요 얘기 조금 더 하면 결국 이제 국민의힘에서 결국은 다음 차기 대선을 생각하면 서서히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은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걸 의식해서 그랬는지 이번에 체포되기 전에 정권 재창출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 그 뭔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달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작업이 좀 있어야 소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나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반대하고 좀 앞에 나서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의 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정상인데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왜? 특정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노선을 따르는 사람을 밀어줘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큰일이네. 그렇게까지 지금 윤 대통령이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게 누군데요? 김문수? 뭐 김문수, 홍준표입니까? 홍준표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윤 대통령 입장에서 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이재명이 나왔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나왔어. 네. 후보야. 한동훈 대표가 후보예요. 네. 한동훈이면 이겨. 다른 사람으로 다 져. 네.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된다고 하실까? 그쵸. 역으로 그 질문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한동훈 대표를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 다 떠나서 그죠? 제가 우리 백 변호사 말씀처럼 얘기를 했더니 나이브하다, 순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던데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뭘 위해서 우리가 정치합니까? 집권. 집권하기 위해서 당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당원에서 당직도 맡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그런데 그 안에 힘 때문에 적은 나이 친구 하면서 우리 쪽 당의 이 이익보다 내 어떤 어느 한 분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쪽의 이익이 가는 행동을 한다는 게 이게 논리적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윤리에 맞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당 지지율 막 오르고 막 대통령 지지율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한동훈 아웃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제가 수천 번 얘기하는데요. 여론조사 결과는 이거예요. 어느 여론조사도 예를 1000명을 하면 그렇지. 보수로 응답한 사람 숫자, 중도라고 응답한 숫자, 진보라고 응답한 숫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보정을 할 수가 없어요.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렇지. 기준점이 뭐 의석수로 할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총선 의석수대로 해서 뭐 180석 진보가 180이면은 1000에서 만약에 3분의 그러면 2. 그렇지. 3분의 2에 안 되면 그걸 뭐
곱하기 좀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요? 아, 그렇게는 진짜 안 그러네.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냥 그 숫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로 데이터 그대로 가는 거야. 대신에 그렇지. 지역하고 연령만 보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 있는 전국 그 데이터 가지고. 맞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1000명을 했는데 이게 선착순 아니에요. 그렇지. 우연히 하여튼간 보수가 막 1000명인데 560명이 대답을 했어. 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찐빵처럼 부풀어 그렇지. 오르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는 맞아. 이해하시죠? 이번에도 봐 NBS 오늘 나왔죠. 네, 그 전국 지표조사. 네. 지난주에 보수가 320명 응답했어요. 근데 요번 주엔 360명 응답했어. 벌써 다르네. 그 큰 겁니다. 4%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시라고. 내가 그치. 답답하다고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만능에 빠지게 되면 요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 없고 탄핵도 안 당한다 이쪽으로 가도록 흐르더라고. 그렇지, 이게 그렇지. 회로가 글로 가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끝인데 보수가. 그러면 정치가 환단고기가 돼요. 환단고기. 아, 원래 우리가 뭐였고 그치. 원래 4대 문명은 여기서 시작이 됐고 우리가 원래는 뭐 천손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 진짜 중심 정말 한국. 눈물 날라 그러다 눈물 날라 그래 정말. 그러니까 냉정하게 보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이제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약간 좀 이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한동훈 대표 싫어하는 분들은 또 막 욕해. 아, 욕하셔도 저도 좋은데요. 상관없어. 욕해 상관없는데. 제 하여튼. 논리를 타박을 하세요. 그러면 제 논리를. 제가 뭐 쟤는 왜 이렇게 생겼니? 쟤도 목소리가 왜 저러니? 다 좋아요. 네. 근데 제 논리를 공격하세요. 그렇지. 근데 보통 그거 잘 안 돼요. 깔끔하지 않아요? 저한테도 막 가끔 댓글에 막 욕하는 분들 보면은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요. 여론조사 봐라. 너는 끝났다. 그래서 넌 죽었어 새끼야.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고. 자 봐요. 전체에서 4%가 우리가 더 점유가 됐다는 뜻은 네. 자 320에서 360이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10%도 더 넘게 응답을 한 셈이잖아요. 네, 그렇지. 우리가 100이었던 게 110도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럼. 큰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아유, 진짜 좀 그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예, 이해를 되는데. 해주세요. 네. 아니 저희 뭐 지금 나온 여론조사 다 틀렸고 국민의힘 골로 갖고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여론조사를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또 사실 그런 얘기입니다.